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기는 너무나 크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정말로 정말로 바라요. 이제 12월이거든요. 이 12월이 지나면 다시 내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낙관적인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항상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또 내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희망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 남자라는 존재를 전체적으로 이 한 덩어리로 규명하는 것들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잘게 나누고 그때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계속 이것들이 다 그래. 응?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시험을 잘못 봤어.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을 좀 잘못 봤어. 여러분,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기는 하지만은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보는 그런 시험이지 일생 전체를 다 뒤덮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수능을 잘 보면 좋겠지만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일생이 거기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시기에 이 아이가 그 정도의 어떤 실패를 한 거지 이 아이 전체로 그것을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의 희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문제는 전체로 보지 말기, 이걸 그 순간에 그 문제로 그냥 생각하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싸웠어. 그러면은 오늘 왜 싸웠지?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맨날 싸워. 우리는 이렇게 부부로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나 봐. 우리는 좋은 친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전체로 뒤집어 씌워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불행의 연습, 불행 연습. 네, 불행 연습.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래, 오늘 우리 싸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남편도 요즘 야근에다가 연말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무슨 말인들 하면 부딪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순간에 싸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다면, 더 좋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우리 둘이 있었던 갈등들을,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랬지.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겨냈지. 그걸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 지금 이때의 문제를 전체로 확장시키지 마라. 지금 내가 잠을 자고 게을러? 그러면 오늘 내가 게으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게으른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빠! 그러면은 내가 뭐가 그렇게 나빠요? 화도 내고요. 싸우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는 100점 100패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그 말이 정말 진리인지. 응? 너는 게을러 빠졌어. 응? 너는 평생 게을러. 여러분, 이 사람 평생 게으르고 게을러 빠졌다면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게으르게 살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를 얻기 위해서 별일도 없는데 엄청나게 바쁘게 살면서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 살지, 가만히 머물러서 유유자적하게 가만히 늘어져 있는 거 여러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강의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요? 그게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지는 않겠지만 내 삶에 내가 주는 나의 선물로 그것들을 이렇게 가끔씩 나에게 선물하듯이 그 순간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뇌는, 우리의 마음은요, 경향이 생겨요. 경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렸을 때 행복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삶 속에서 행복을 이렇게 찾아내고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에너지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슬프고 외로웠던 사람들은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일에 자석처럼 끌려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러 좋은 경험, 일부러 좋은 순간을 기억하거나 그 순간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기쁘고 편안한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해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너무 큰 것들을 설정을 해놓으면요, 일생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작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 작은 점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점 하나 찍기. 여러분, 이 작은 점 하나를 찍어주는 것과 찍어주지 않는 것은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점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머무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2층에 이렇게 올라오면 겨울에 피는 노랗게 피는 꽃이 있어요. 유로피아라는 꽃인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피는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울이니까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도에 놔두면 그게 겨울 내내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 꽃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노란 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셀 수 없이 많은 노란 꽃들이 지금 피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을 이렇게 우리 내담자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자기에게 몰입돼서 전체 자기로 모든 것을 몰입해서 보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혹시 올라오면서 2층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봤느냐?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꽃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 겨울에 그렇게 노란빛으로 핀 꽃들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못 봐요.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2층에 꽃이 피어 있다. 근데 그 꽃이 되게 노란색이고 큰 꽃이고 예쁘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피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진짜 그렇게 크냐? 아니,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못 봤겠죠. 그렇게 큰 걸 제가 못 봤다고요? 그걸 못 봐요. 제가 근데 어떤지 글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제자인데 부처님께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도를 텄다. 내 도의 경지가 이제 높아졌다. 응? 그래서 이제 내가 하산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은, 그러면 네가 문에 들어올 때 핀 꽃이 오른쪽에 있더냐 왼쪽에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그래서 못했겠죠. 자기 도에 심취해서 현재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를 느끼고 현재 안에 사는 것들을 잃어버렸겠죠.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우리의 사는 세상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아름답고 행복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난 이제 낙엽이 졌지만 지난 가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누구나 산에 간다면 산에는 단풍이 들어있고요. 온갖 나무들이 있었고요. 가을에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이건 되게 일반적인 거죠. 어쩌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름답고 좋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반찬을 먹었나요? 그 맛은 어땠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노래를 부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졌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요. 참 이상하게도요. 감사의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짜증이 안 나요. 근데 막 할 일이 밀려있고 내가 할 일이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가족들을 바라보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서 조그마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연습, 발견하는 연습, 그것을 기쁘다고 말하는 연습. 저게 참 이쁘구나. 저게 참 멋있구나. 이게 참 맛있구나. 이거 참 멋지구나. 이게 참 따뜻하구나. 라고 조그마한 것에 반응하는 연습만이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질 때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너무 이런 걸 발견하기 힘든 분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런 좋은 순간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는데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요. 그 밑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 옆에 조그맣게 고추씨가 아마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고추가요, 이 땅에서 요만큼 자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 고추가 자라가지고 고추가 열렸어요. 이 차도에. 근데 열렸는데 그 고추가 또 빨갛게 익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스팔트에 고추씨가 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추씨가 나가지고 거기에 고추가 이만하게 열려갖고 빨갛게 익은 채로 얼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그 고추 대단하죠. 그쵸? 근데 그 고추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저에게 발견이 됐는데 저는 그 고추를 보고 감동을 느꼈어요. 저 고추는 씨가 떨어져서 저렇게 얼어 죽었지만 저기서 고추 싹을 틔워내고 고추꽃을 피우고 고추를 열어서 빨갛게 익히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고추가 살아주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고추 그 나무 하나에도 이렇게 감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감동을 내가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뇌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큰 목표와 큰 명예와 큰 돈과 큰 성적과 그 뭔가 별처럼 빛나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저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한순간순간을 다 흘러보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낀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내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있는 사람하고 공유하면 또 더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맨날 뭐 자랑질 막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우울증 느끼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발 저는 이런 운동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났다, 똑똑하다, 맛있다, 멋있다, 나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거 말고 나는 이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런 것 속에서 난 참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올리기 뭐 대회나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다 그런 걸 보고 막 자기도 상처받고 그런데 그런 좋은 거 올렸던 분들도 저하고 또 만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올렸다. 근데 지금 난 참 우울했다. 뭐 이거 올렸는데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봤듯이 이 희망을 우리 안에서 키우고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희망은 원래 아주 유아 초기에 나를 어떻게 누군가가 돌봐줬는가와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돌봄을 잘 받았다면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쉬워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그 돌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이런 소망이나 희망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치료가 용이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 의존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거나, 또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그냥 알약을 약이라고 나누어 주고 그것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살펴봤을 때 거의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약을 통해 희망을 갖는 거죠. 이 약은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약의 치료 효과가 90%의 사람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사람들에게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여러분, 희망은 그 자체는요, 인간에게 치료고요. 희망 그 자체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나는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180도는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은 눈에 띄지 않는 1도 정도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그 1도 1도의 변화들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더 좋아지고 싶은,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나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더 힘든 일도 일어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는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더 좋은 희망과 더 좋은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